대한민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발전국가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내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즉, 과거의 발전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성공한 이후에는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러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1990년대에 발전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995년도에 한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WTO라고 하는 것은 가트가 발전한 것인데요. 가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 자유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요. 그래서 가트의 목표는 세계 자유교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트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WTO가 되었습니다. 기구가 된 것이죠.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을 가로막고 있는 관세, 비관세 등의 장벽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에 외국 상품의 수입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을 해소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OECD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나라들의 클럽과 같은 그런 기구입니다. 즉, 선진적인 국가들 간에 서로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또 개도국 같은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1996년도에 OECD에 한국이 가입했다는 것은 이제 선진국가들로부터 같은 동료 국가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OECD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가입 신청을 하면 OECD에서 가입 신청 국가에 와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해당 국가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장 경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하기 전에 그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장에서의 제약과 구속을 국가의 간섭을 제거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WTO 가입을 통해서 교역의 자유화를 이룩하였고 OECD 가입을 계기로 시장경제 체제를 보다 더 자유화하였고 1997년도에는 그보다 더 큰 자유화 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위기는 아니고요.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자본을 투자했던 선진국가들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부터도 자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대 재벌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겠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취약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죠. 돈만 빌리면 생산하고 수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화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높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건전하지만 재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1997년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문제, 자본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 IMF의 역할은 일시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특히 외화가 부족한 국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융 지원을 해줄 때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경제개혁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개혁을 하는 조건으로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취해왔던 발전국가 전략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관리, 통제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995년, 1996년, 1997년 3년에 걸쳐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시장 자유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국내적 관점에서 생산을 할 수도 없고 정부 입장에서도 일국적 경제 관리도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서 자원, 부품, 상품, 기술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발전국가 모델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모델이 한국의 경제에 더 적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의 어떤 엔진 역할을 했던 발전 국가 전략이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 전략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자유화 이후 한국 경제는 많은 효과를 누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재벌의 시장 지배가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차 등록의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 수입차와 한국 자동차가
각각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경제 자유화를 통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의 자동차 기업과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재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어발식의 확장 생산을 하기는 어렵고, 특히 IMF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외부로부터 자본을 빌리는 것에 보다 더 신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생산하고 기술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자유화 효과를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 부분입니다. 공업이나 농업과 같은 상품 분야에서의 자유화가 초기의 자유라고 한다면, 금융 자유화는 보다 높은 고도화된 자유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은 개방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외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고 있는 금융시장이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들의 차입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되고, 만일 국내 은행의 자본이 금리가 비싸다든지 혹은 자본을 빌리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를 넘어서서 해외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또 지사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해외 투자의 자유화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발전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경제 국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발전 국가의 역할은 과거 가난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 그 사명을 다 했고, 오늘날에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보다 더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발전국가 모델보다는 시장경제 모델이 보다 더 적합한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를 대한민국이 이제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경제 지원을 하게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전자, 자동차, 조선 산업은 글로벌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시장 경제입니다. 한국은 중앙정부 기관이 고도 성장을 기획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발전국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재벌의 탄생, 정경유착 등입니다. 산업화에 소외된 농촌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후 한국은 이제 경제 자유화를 이룩하였습니다.